피부가 탄력이 없어지게 되죠. 어릴 때는 이렇게 누르면 팅 하고 올라오죠. 그런 현상이 없어지게 되면서 피부가 흐물흐물해지게 되고 베개 자국도 남아있고 피부에 색소가 늘고 수분이 감소하고 다 처진다고 보면 돼요. 그렇다면 동안이 되려면 네네. 동안의 조건은 예. 아니 너무 이상해. 너무 이상해. 오케이. 녹화되고 있죠? 네, 녹화되고 있어요. 스탠바이 큐. 건행! 바눈박이 건행쇼 진행을 맡은 배소빈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특별하게 이렇게 아기 얼굴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왜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왔는지 궁금하시죠? 오늘 그 비밀을 알려주실 바눈박이 웰니스 클리닉의 반재상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아기 원장 반재상입니다. 왜 이런 모습으로 인사를 드렸는지 그 비결을 원장님께서 오늘 알려주실 거죠? 네, 오늘은 어떻게 하면은 동안이라는 거를 네.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 예. 그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이 필터를 처음 써보긴 했는데 네. 굉장히 볼이 빵빵해지고 좀 아기 같긴 하거든요. 어떠신가요? 네, 네. 저는 좀 어려 보여서 기분은 좋네요. 네, 저희가 이제 필터를 빼고 진짜 얼굴로 이렇게 돌아왔는데 네, 네, 네. 필터 없이도 네. 동안이 될 수 있는 비결을 원장님께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우선 동안의 비결을 알려면 반대로 네. 노안이 어떤 건지 좀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원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노안은 어떤 조건을 가진 얼굴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좋은 질문 하셨는데 네. 노화는 사실 얼굴에서 일어나는 노화를 말씀드려야죠. 저는 성형외과 의사니까. 네. 그죠? 자, 노화가 진행이 되면 얼굴은 간단하게 뼈랑 살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근데 살을 유식한 말로 하면 연부 조직이라고 그러죠. 그죠? 연부 조직. 네. 그 연부 조직들이 나이가 들면 뼈랑 살이랑은 어떤 인대 조직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강력한 네. 볼트랑 너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딱 맞물려 있는데 나이가 들면 이런 조직들이 느슨해져요. 느슨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지겠죠. 중력에 의해서 이 연부 조직 자체가 다 처진다고 보면 돼요. 만약에 이마가 처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눈꺼풀이 그렇죠. 처질 것 같아요. 눈이 작아지겠죠. 네. 눈꺼풀이 처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오면은 이 콧잔등에 주름이 생기기 시작하죠. 아, 가로로 이렇게 주름 그렇죠. 생기는 가로에 분들. 주름이 생기기 시작하고 눈에도 이렇게 주름이 생깁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가 내려오면 눈가에도 주름이 생기겠죠. 아, 웃을 때. 그렇죠. 웃을 때. 사람들은 눈이 처졌을 때 이제 성형외과를 많이 오시게 되죠. 네. 그렇지만 사실은 눈의 문제가 아니고 이마살이 처졌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마가. 두 번째는 이 눈 밑에가 그늘이 생기기 시작하죠. 네. 근데 이 부분도 역시 눈 밑에 이렇게 지방이 불룩하게 나온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요 가운데 볼, 네. 그 볼살이 처지면서 중간 부분이 살이 비게 되는 현상이 생기게 돼요. 아, 그렇군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골이 파지게 되죠. 그러면서 여기는 불룩해지고 네. 이제 그런 현상이 진행이 되고요. 얼굴살이 처지면서 예. 가운데 부분이죠. 마지막은 요 뺨이 처지게 돼요. 그냥 다 처진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뺨이 처지면서 이제 점점점 내려와서 이 턱선의 이 아랫부분 여기에 뭉치게 되죠. 네, 그러면서 탄력이. 이제 목이 이렇게 쭈글쭈글해지고 그러면서 이 마리오네트 주름과 팔자 주름이 깊어지게 되는 거죠. 마리오네트 주름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정확히 어떤 건가요? 아마도 50대, 60대 여성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주름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약간 심술보라고 그러죠. 여기 보면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 있죠. 이렇게 했을 때 여기 튀어나오는 거 그 밑에 이렇게 꺼지는 주름이 있습니다. 그 주름을 우리가 마리오네트 주름이라고. 입가 주름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입가 주름. 그러니까 얼굴살이 처진다. 그게 첫 번째 현상이고. 노화의 첫 번째 현상. 두 번째는 뭐냐면 얼굴에 안타깝게도 지방이 빠지고 콜라겐이 얼굴에 있는 콜라겐들이 줄어드는 현상이 생기게 되면서 얼굴에 꺼짐 현상이 생깁니다. 꺼짐 현상이 생깁니다. 네, 간단하게 말하면 여기 관자놀이 부분에 지방이 빠지면서 여기가 쑥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 이마의 지방이 또 감소하면서 이마에 주름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팔자주름에나 이런 부분, 뺨에 있는 이런 지방들이 꺼지게 되면서 심지어는 여기 근처도 이 피부가 얇아지면서 이런 데가 주름이 생기게 되죠. 있죠.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치마주름,
할머니 주름이라고 네, 그러죠? 네, 네. 이런 주름도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두 번째는 꺼짐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꺼짐 현상. 네. 그다음 마지막은 피부의 노화입니다. 피부의 노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외선을 많이 쪼이다 보니까 피부 속에 있는 콜라겐이 감소하고 네. 탄력 섬유라고 그래서 엘라스틴 파이버라는 것들이 감소하게 되고 네. 그럼 피부가 탄력이 없어지게 되죠. 어릴 때는 이렇게 누르면 팅 하고 올라오죠. 그렇죠. 근데 그게 그런 현상이 없어지게 되면서 피부가 흐물흐물해지게 되고 베개 자국도 남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부에 색소가 늘고 색소 침착도 오군요. 그다음에 수분이 감소하고 이런 현상들이 생기면서 얼굴의 종합적인 노화가 진행이 되죠. 네. 따라서 동안의 조건은 예. 역순으로 이러한 진행이 늦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동안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고 얼굴 형태로 보면 아무래도 얼굴이 좀 짧은 사람들 이런 분들 그다음에 얼굴이 약간 각진 분들 이런 분들이 살짝 더 어려 보이십니다. 그래요? 동그란 분들이 아니라요? 네. 그러니까 동그란 분들이죠. 이게 짧은 분들은 얼굴이 좀 동그랗죠. 그죠? 얼굴이 길쭉한 분들보다는 얼굴이 좀 이렇게 요 길이가 좀 짧은 분들 네. 그다음 코가 좀 짧은 사람들 이런 분들이 좀 어려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광대나 사각턱이 발달한 사람들은 어릴 때는 좀 얼굴이 거칠어 보이는데 그렇죠. 뼈가 크기 때문에 네. 피부가 상대적으로 늦게 내려오게 돼요. 네, 그래서 탄력이 좀 더 있는 얼굴이 되는군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피부가 늘어져도 그 피부를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거죠. 티가 잘 안 나는군요. 얼굴 크기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늦게 처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동안이 되려면 네네. 저희가 성형외과를 만약에 왔다 이렇게 네, 한다면 가정을 한다면 네네. 어떤 시술이나 수술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네네네. 그거는 이제 첫 번째 아까 제가 그랬죠. 나이가 들면서 얼굴이 처지는 현상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이분이 얼굴이 어느 정도 처졌냐를 먼저 판단하게 돼요. 그래서 처짐을 개선시키는 그런 시술들. 네. 좀 처짐이 많이 진행이 됐을 때는 그거를 교정하는 수술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권하게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얼굴 타입별로 또 얼굴살이 심하게 빨리 빠지는 분들이 계세요. 네. 이제 이런 분들은 얼굴이 나이가 들어 보이겠죠. 예를 들면 어떤 논문에 의하면 45살 정도가 넘으면 체중의 10%를 줄였을 때 네. 그랬을 때 평균 7살 정도가 나이가 들어 보인다는 그런 보고가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체중을 빼면 얼굴살이 빠지게 되고 그러면 꺼짐 현상이 생기게 되겠죠. 이제 그러면서 나이가 들어 보이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얼굴을 적절하게 또 보고 이분은 얼굴살이 너무 지나치게 없다던가 이러면 채워주는 얼굴을 방식으로. 채워주는 수술 그런 시술들을 하게 되고 마지막은 이제 피부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우선 끌어올리는 방법 중에는 네. 제가 알기로는 거상 수술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네. 얼마나 좀 효과를 볼 수 있나요? 그게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간단한 단계로는 여러 가지 리프팅 레이저나 그렇죠. 뭐 이런 거를 하게 되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진행이 되면 실리프팅 같은 걸 하게 되고 네. 이제 결국 어떤 임계치라고 그러죠. 임계치를 넘어가시는 분들한테는 네. 조직 자체를 이제 다시 조직이 늘어지는 게 처음에 요 상, 네. 중, 하 이 세 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각각의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고 그 각각의 부분을 끌어올리는 그 거상술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전체를 다시 옛날로 좀 되돌리는 그런 수술을 권해드립니다. 네. 그럼 이마 거상술, 중안면부 중간- 거상술, 네. 중안면부라고 표현을 쓰죠. 네. 중안면부 거상술, 그다음에 하안면부 거상술. 네, 이렇게 그렇게 세 나누시면 가지로 나눠져 네, 있군요. 네. 그렇다면 아까 말씀해주신 팔자주름이나 눈밑 꺼짐 현상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좀 개선을 할 수 있을까요? 팔자주름 같은 경우는 이 하안면부가 처지면서 이런 그 깊어지는 그 부분과 네. 그다음에 팔자에 있는 이 콜라겐이나 지방이 감소하면서 꺼지는 부분이 서로 겹쳐져 있는 겁니다. 네. 따라서 이 팔자주름이 너무 깊으신 분들은 대개는 마리오네트 주름과 깊은 부분이 동반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이 하안면부 거상술이나 함께 여기다가 약간의 뭐 지방을 넣든 아니면 필러를 넣든 이런 거를 권해드리고요. 네. 눈밑이 꺼져 있는 분들은 간단하게는 하안검 수술을 권해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네. 대부분은 중안면부가 처져 있는 것과 겹쳐 있기 때문에 중안면부 거상술과 함께 하안검 수술을 권해드리게 됩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네, 오늘은 동안이 무엇인지, 동안의 조건이 무엇인지, 네. 그리고 이 동안을 만들려면 어떤 시술이나 수술을 받을 수 있는지 네. 원장님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네. 어제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이번 영상을 통해서 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 옷을 직접 찾아와서 원장님과 자세하게 또 이야기를 나눠보면 네. 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물론입니다. 네, 오늘 건행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행! 건강하고 행복하세요.